자, 상담과 학생과 잠깐 질문 좀 한번 해봅시다. 전체 상담했어요? 지금 저희는 저번에 공명고 하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상담고 질문 좀 합시다. 11번 또 12번 그런 거 다시면 돼. 19번 9번 13번 14, 15 16 20 혜인 더 질문 없어? 질문 다 해? 다 해봐? 다 나왔어? 하면 됩니까? 17번 17번도 자 됐을까요? 18번 한번 쭉 풀어보면서 이제 진행해보자. 하나도 좀 어렵지 그치? 자 도장 1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11번 자,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학 과목의 점수는 평균 60점이고 표절되는 시점인 정규분 홀대한다. 수학 과목의 점수가 상위 4% 이내에 속한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공적적으로 변경하면 1등급을 받기 위한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 자, 우리 이 최저 점수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 그 최저 점수를 만약에 A점이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 뭘 해야 되냐면 안녕 머리 잘랐네? 자, 최종 1등급을 받는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봐야 돼. 우리 지금 정규 공부는 항상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최저 점수를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x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x를 점수라고 하자. 점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x가 최저 점수라고 했으니까 a점 이상일 그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확률이 결국 1등급을 맞을 확률이 되는 거잖아. 1등급은 지금 4%죠, 그쵸? 따라서 이것의 값을 뭐라고 써야 돼? 그 확률이 4%니까 0.04가 되게 되는 바로 그런 A 값을 찾아주시오라고 되는 거야. 최저 점수 문제 말이야. 무슨 말 되겠어? 4%였다. 그리고 0.04 되는 그런 A점을 찾아주자라고 소리가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뭘로 바꿔줘야 돼? 당연히 여기에 Z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Z로 바꿔줘야 될 거야. PZ. 자, 보니까 A점에서 결국 평균이 몇 점이라냐면 60점. 60점이고 그것을 10으로 나와준 건 10으로 나와준 건 말이야. 이 값의 확률이 이제 0.04가 돼야 되는데 이게 1.175가 0.4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면 결국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 1.7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었죠? 굳이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 쭉 이렇게 해서 여기가 1.75일 때 얘가 0.46이 된다면 그 반대편이 0.0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값이 정확히 1.7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몇 점이지? A-60이 결국은 17.6가 된다는 소리가 되니까 77.5점. 그래서 답은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신이 혹시 더 질문 있으면 질문해? 그래서 최저 점수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유형 문제니까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우리 나중 가면 이런 문제는 다 풀어야 돼. 뭐 대표적인 유형 문제요. 꼭 연습하시고요. 다음 12번. 12번도 천천히 하자. 우리 첫째 시간은 이거 하면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앞에 조건방이 받아서 하니까 조건방이 좀 볼게. 그와 같은 도로망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다음 같은 규칙에 따라 정해가 있는 말을 이동하는 게임을 한다. 나오는 수가 3의 배수이면 말을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하고 나오는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말을 위로 한 칸 움직인다. 오른쪽과 위로만 움직이네요. A에서 출발한 말이 B에 도착했을 때 이동 중 P를 지났을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된 거야. A에도 처음에
3의 배수이면 오른쪽으로 두 칸이라고 했나? 3의 배수이면 오른쪽으로 두 칸, 3의 배수가 아니면 위로 한 칸을 뭉치면 돼. 그랬을 때 B에 도착했을 때 이동 중 P를 지났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된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로 A부터 B까지 갔을 때 우리는 3의 배수가 몇 번 나올까? 3의 배수 몇 번 나와야 돼? 한 번 갈 때마다 오른쪽으로 두 칸씩 드는 거야. 두 칸씩. 3의 배수가 나왔을 때 3의 배수는 3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수는 정확히 3번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 알아. 이거 A부터 B에 도착했다고 했으면 6번 도착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A부터 B까지 도착하면 3의 배수가 몇 번? 3의 배수가 3번.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닌 수.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바로 3번이 나왔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 총 6번 던져야지 A부터 B까지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되겠을까요? 도착하였을 때 이동 중 P를 지났을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이동 중 P를 지났다고 한다는 것은 A부터 P까지, 그 다음 P부터 B까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A부터 P까지부터 먼저 확률을 구하고, 우리 보통 이렇게 구하죠. A부터 P까지부터 구하고 곱하기 P부터 B까지 확률을 곱해주자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 A부터 P까지 움직이려면 자, 말해봐. 첫 번째 1번 A부터 P까지를 가고 싶다고 한다면 3의 배수 몇 번 나와야 돼? A가 한번 말해볼까? A부터 P까지 가려면 3의 배수 몇 번 나와야 되죠? 2번. 잘했어. 3의 배수 2번 나오고 다음 우리가 3의 배수가 아닌 수 3의 배수가 아닌 수는 몇 번 나와야 돼? 3번. 이렇게 우리는 표를 작성할 수가 있다. 소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몇 번 던지냐면 3번 던졌을지 3번을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2번이 나왔어야지 P에 도착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 말이 결국은 안녕 P야. 자, 3번 던졌으니까 32 3의 배수 나올 확률이 6분의 2가 되고 6분의 2의 제곱 곱하기 6분의 4의 1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제 독립시행 문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 자, 다음 우리 뭐 구해야 돼?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게 두 번째로 결국은 P부터 B까지 갈 확률 또한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P부터 B까지 갈 확률은 어떻게 될까? P부터 B까지 가려면 3의 배수 몇 번 나와야 돼? 자, 희원이 말해보자. 3의 배수 몇 번?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니까 3의 배수가 한 번 나와야 되고 또 3의 배수가 아닌 수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결국은 2번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쓸 수가 있겠죠. 그 확률은 30 곱하기 다음 6분의 2의 1제곱 그 다음에 6분의 4의 2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P까지, P부터 B까지 이렇게 확률을 구했는데 우리는 이 두 개의 확률을 곱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마지막 확률을 구해줘야 돼. 우리 A가 B에 도착했을 때 라는 저 문장이 있어. 얘들아, 이 사이를 6번 던지면 무조건 B에 도착할까? 아니지. 무조건 6번 도착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3의 배수가 4번 나왔으면 이거 B에 도착할 수 없잖아. 따라서 도착했을 때 하는 저 문장 때문에 우리는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도착이 먼저 했어야 돼. 조건부로. 따라서 우리는 이 전체의 확률 또한 구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확률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6시, 그렇지? 이렇게 면에서 6시 3 6분의 2의 세제곱 바로 6분의 4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게 밑에 깔린 다음 소리가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것을 계산값이 우리는 구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 확률, 네, A부터 P를 지났을 때의 확률을 곱해주잖아요. 나눠주잖아요. 되겠지. 따라서 이것의 답은 뭐냐면 이 조건들을 잘 보니까 이거의 답은 바로 6시 3 3분의 1이라고 쓸게.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세제곱 네 32 여기서 곱해야겠죠? A부터 P, P부터 B까지 32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1제곱 곱하기
없죠? 전부 다 위에나 밑에나 3의 제곱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약분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돼요. 따라서 약분 쭉 해본다면 6시 3분의 30 곱하기 30이 답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괜찮죠? 따라서 이것의 답은 6시 3분의 나머지는 다 약분돼요. 32 곱하기 3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건부항률 중에서 좀 특이하게 B에 도착했을 때랑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단 근데 우리 A부터 P, P부터 B까지 가는 거 알잖아. 동물수에서 말했었죠?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독립시하고 확률하고 연관짓하는데 기본적으로 P방은 똑같다는 거야. A부터 P까지. 그럼 A부터 P까지 가려면 3의 배수는 2번, 3의 배수 아니죠. 한 번 나야 된다는 사실이니까 독립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잘 정리해보시고 상당부가 확률, 그 1학기 때도 그렇고 좀 확률이 좀 어렵긴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 19번. 자, 19번도 잘 보자. 아, 미안. 9번이야, 9번이구나. 자, 9번도 잘 보자. 자,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구나. 자,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40분만 불을 따를 때 함수 다음 값의 최대값을 구하죠. 그쵸? 저게 뭔 말이지? 그렇게 잘 보니까 잘 보세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이것은 정확히 확률이 뭐냐면 p x가 x 플러스 6보다 작은 모든 부분을 색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다음 이게 확률은 p x가 x보다 작은 모든 부분을 색칠하는 확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개를 뺀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봤더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규분포를 이렇게 그렸어. 수준 정규분포를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x 플러스 6이야. 얘가 x 플러스 6이고 그것의 왼쪽이 다 색칠된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쯤에 x가 있다고 하면 그것의 왼쪽이 다 색칠된 걸 뺀다는 것은 얘하고 얘의 사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x 플러스 6이 왼쪽에서 x의 왼쪽을 뺀다는 소리가 되니까 이거 뭐야? 구간길이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구간길이 무조건 6이야. x값이 뭐든 간에 그 구간길이가 6이 되는 것에 너에게 최대값이 되면 x값이 도대체 뭐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어디에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정확히 이 구간길이 6이 정 가운데 평균선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구나. 그럼 x랑 x 플러스 6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x가 어디쯤에 있어야 돼? 여기쯤에 x가 있고 여기쯤에 x 플러스 6이 있어서 이 넓이가 최대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이 얼마래? 지금 잘 보니까 평균이 40이라고 했었네. 평균이 40이면 이쪽쯤이 4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구간 길이가 결국은 6이 되려면 이쪽 값이 뭐인지 알 수가 있을 거야. 지금 말해봐. 이 x 값은 얼마 될까? 37. 그렇지. 37이 되고 이 값은 4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은 p x가 37 이상 43 미만인 그것의 넓이를 구하시고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당연히 Z로 바꿀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우리 저런 구간의 넓이의 최대값 같은 경우는 항상 평균선을 포함하고 있는 양쪽에 되니까. 그래서 저 X값을 정확히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마저 한번 마무리해봅시다. 혹시 틀린 학생이 있으면 한번 최대값 해봐요. 뭐 할까요 이제? 야, 여기 Z가 주어졌잖아. 이 넓이 어쩌고 해? Z로 바꾼 다음에 이 표를 보고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숙제하셨나요?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나왔나? 1번 나왔나요? 맞아. 평균이 40이니까 많은데 3을 나와줘야 되죠? 나와주는 게 아니라 이거 3의 제곱이에요. 3의 제곱이니까 3 나왔으면 이게 마이너스로 그래서 1 나와서 이것을 2배
뭐야? 좀 잘렸네? 저기 표현은 잘 나와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M2랑 Y라는 사실 알 수 있을 거겠지? 설마 X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잘 생각해봐. 우리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이제 M1하고 시그마 1 제곱을 따르고 Y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M2랑 시그마 2 제곱을 따른다고 했어. 즉, 두 개의 모양이 좀 다르다는 소리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한다면 얘는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되게 된다면 그 Y 같은 경우는 막 이 정도부터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폭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중간값 위치도 다른 거니까 우리가 결국 저것을 정규분포로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 조금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X하고 Y 확률 결정수가 가까워 보이는데 시그마도 시그마2는 같대. 이 말이 뭘까?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 이 시그마1과 시그마2가 같다는 건 그 폭이 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모양은 완전히 똑같고 대신 위치만 다르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렇구나. 그러면 대충 저런 거 해볼 될 것 같은데 F23호 G31 값이 같고 그 말과 다음에 M1부터 23까지 M1이 23보다 더 작은데요. 다음 M2부터 31까지의 그 넓이를 합한 값이 0.3830 그 다음에 20이라고 31 다음 값이 1이 된다라는 사실 그 문장들을 잘 보고서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뭐를 유심히 봐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 이거 다 Z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23하고 31 같다. 23하고 31 같다. 우리 보면은 23하고 31 같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했을 때 23하고 31 같다. 23, 31 M2부터 31까지. 근데 이거는 저 값이 당연히 M1이 23보다 작겠지, 그치? 그럼 말이 안 되니까 25부터 23까지 말이 안 되니까 저 문장 보니까 그거 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M1이 23보다 작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조금 그려볼게. 여기다가 결국 저 M1 값은 23보다 작다는 저 문장 때문에 여기가 이제 M1이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야. M1 다음에 23까지 23 여기쯤에 23이 있다는 소리가 듭니다. 23이 있고 다음에 M2 여기서도 M2부터 31까지 M2부터 31까지가 있으니까 여기쯤에 M2가 있을 테고 M2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값이 이제 31 되는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기쯤에 23이 있으면 31은 여기쯤에 있거나 여기쯤에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M2가 30보다 작다는 그림자. 작겠지, 그치? 작지 않으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31은 어디쯤에 있을까? 여기쯤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문장을 제가 이해할 것이다. 여기쯤에 30이 있어. 그리고 모양은 완전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의 폭이 서로 어떻다는 소리예요.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잡자. 잘 생각해봐. M1부터 23, M2부터 31. M1부터 23은 바로 윤활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M2부터 30은 바로 윤활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고 폭도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개의 넓이가 완전히 똑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지? 그럼 이 넓이는 얼마일까? 이 노란색 넓이는 두 개의 넓이가 완전히 똑같을 텐데 이것은 바로 절반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절반 값이 바로 뭐냐면 0.1915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같죠? 자, 여기 또한 0.191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완전히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이건 잘 봐.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거 한번 보자. 자, 그 다음 21보다 작은 부분하고 31보다 큰 부분을 작은 부분을 합쳤더니 1이래. 21보다 작은 부분과 30보다 큰 부분을 합쳤더니 1. 이 문장이 완전 핵심이 되게 될 것 같은데 자, 봐봐. 여기 한번 설치해보자. 이 11은 어디쯤에 있을까? 이 11은 여기쯤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쯤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y 값이 30보다 작은 부분은 바로 여기 부분을 의미하잖아. 아니? 그렇지. 여기 부분을 의미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 2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쯤에 있어야 되면 바로 여기. 근데 얘 넓이는 이쪽 부분이랑 똑같으니까 이거의 반대 부분인 이 넓이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왜? 이거 작다는 것이잖아, 그렇지? 작다니까 왼쪽에 색칠해야 되니까 야, 둘이 더해서 1이야. 그럼 얘가 됐으면 이쪽 부분을 더해야지 1이 되잖아. 그럼 얘랑 똑같은 부분이 더 이쪽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즉, 그 말이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 꼭 똑같잖아. 그럼 여기하고 여기 또 어떻게 하냐? 똑같다는 사실이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을까? 좋아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나 되면 여기가 바로 20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로 M1의 평균을 알 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 M1의 평균은 얼마의 값이 나? 그럼 M1의 평균은? 20. 맞아. 이 값이 2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표준정렬법을 만들 때 PZ로 바꿔야 될 건데 평균이 2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즉 X는 무엇을 따르냐면 바로 평균이 20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는 시그마를 조금 구했으면 좋겠는데 시그마가 구할 수가 있을까요? 시그마는 아마 이걸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자, 시그마가 뭔지 모르는데 평균이 결국은 평균 M1 값이 20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고 나서 이 넓이가 0.195가 되는데 여기 부분을 고치면 0.195가 0.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Z를 바꾸는데 23에서 평균 20을 뺀 거에다가 시그마 1 이것을 나눠준 값이 바로 얼마가 됐어야 되면 0.5가 됐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0부터 0.5까지가 바로 0.195가 됐을 테니까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잘 생각해봐. 여기가 1.1번 하면 이걸 만약에 Z로 바꿨으면 얘를 Z로 바꿨으면 그 값이 0.5가 됐어요. Z로 바꿔주는 것은 23, 23에서 평균 20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20을 뺀 값을 시그마 나눈 값이 0.5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 1은 얼마예요? 시그마 1 값은 왜? 평균 20이지. 아, 뭐죠? 뭐지? 아, 그래서 여기가 22가 되겠죠? 누가 봐도 22지, 그치? 21을 뺀 값이 0.5가 된다는 소리니까 저 시그마 1 값이 바로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좋아요. 시그마 1 값이 2가 되니까 결국 여기는 2의 제곱을 채울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문제 재밌다, 그치? 좋은 문제예요. 이 값이 결국은 20 빼기 22 평균이 22죠? 22가 되고 20 빼기 22 그것을 시그마 값을 나눠줄까? 2로 나눠줄까? 여기는 Z로 바꿔주면 21 빼기 22 그것을 2로 나눠줄까? 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펼치고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시그마 같다는 것은 결국 모양이 똑같다는 사실이고 이런 단서들을 갖고서 시험 한다고 하죠. 이거 다시 한번 펴봐야지. 꼭 이제 정규 분포에서의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잘 정리해 보시고 다음번 문제 몇 번이야? 13번 했으니까 다음번 문제 14번도 하도록 할게요. 자,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구했다? 나왔어? 지금 엔드에 있는 거 알죠? 좋아요. 2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자, 14번 했고 14번도 한번 볼게요. 14번 또한 아주 재밌는 문제가 나왔네요. 거기 독립시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런데 우리 정규 복도에서 독립이라는 단어가 이제 같이 나왔다는 소리가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문장이야 이제 나중에 계산을 될 테고 결국 A하고 B 값을 먼저 구해줘야 될 것 같아. 자, 문제 천천히 해보자. 우리 첫 번째 A, B를 더해서 식이 딱 두 개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아. 그 어떤 식이냐면 전부 다 더해서 1이라는 식과 그 다음 식이 7인 사건과 8인, 2부터 8인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거 말했잖아.
그 사건이 이제 동일한 그 두 가지 사실 중에서 AB 값을 구한다는 식으로 될 거야. 우리 AB만 구하자면 당연히 평균 EX를 구할 수가 있고 EX를 한다면 바로 EY도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보자. 자, 강찬이 첫 번째 어떤 식이 나올까? A 더하기 4B. 그렇지. A 더하기 3이는 2다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야. 자, 여기까지는 다들 알 텐데 문제는 그 다음 식이 문제가 돼요. 자, 이거 심플할게. 7번 작은 사건 이것을 A 사건이라고 하고 이 사건 2하고 8 사이 사건을 B 사건으로 했으면 우리 독립이라고 했으면 독립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독립을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독립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죠. 그렇죠? 독립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A하고 B가 독립이라면 P, A고 B가 PA 곱하기 PB가 되는 게 바로 독립의 정의야. 일단 가끔가다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어. 딱 이거만 쓰는 거야. 자, 그리고서 너희들은 지금 이걸 할 수가 있어. 자, 생각해. PA는 뭐지? 7보다 작은 사건이잖아. 그렇지? 1, 4, 5. 지금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A가 2B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되나요? 그러면 A 교 B가 뭔지도 알 수가 있다. A 교 B는 쟤랑 쟤의 공통 사건을 의미하게 되죠. 그렇죠? 공통인 건 뭐가 돼? 얘랑 얘랑 공통인 거. 그게 뭐지? 7 안 되고 6 안 되고 5이네. 4하고 얘가 바로 2가 되는 이 사건들을 이용하면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AB 방식이 하나가 더 나올 테고 결국 두 개의 방식하면 AB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갔습니까?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얘를 계산해서 문제를 풀면 돼. PB는 뭐가 되죠? PB가 될 수 있는 거는 3, 5, 7 3B 되겠지? 이 값이 바로 3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얘가 3이야. 그리고 한 거죠? 얘는 뭐지? 이걸 잘 생각해.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를 얘에서 찾아서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럼 AB 값 10% 나오잖아. 위에 거랑 연립 방정식으로 AB 값을 확실히 잡아줍시다.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실수였어. 3번은 A, 3번, 2, 3번 이렇게 쓸수 있어. A에 대해서 보니까 7과 수가 작다는 것은 누구랑 누구랑 이상해. 그것에 얘를 쓰셔하니까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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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요. BB는 2 이상 8 미만이니까 2 이상 8 미만은 누구랑 해요. 아, 쓰게 되죠. 그래서 2이 3입니다. 얘만 해주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 중하고 중 공통분을 쓰는데 1안 해주죠. 3은 2만 했죠? 그리고 얘도 여기요. 7은 2만 없지. 3은 5 값이 됩니다. 괜찮죠? 그냥 하고 해주면 A만 시간하고 얘는 여기 30분 A를 다 구했으면은 공통은 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얘랑 이런 보시니까 이게 안 나왔어요. 서로 공통이니까 어느 정도인가? 이게 뭐지? 7은 이렇게 공통이었어. 7은 공통이니까 그래서 2가 되면 다시 이렇게 해서 이게 곱하기 될 텐데 저한테는 곱하기가 이 앞에 나와줘서 내가 시간 없이 맞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 B가 0이 나올 수도 있죠. 아하, B가 0이면 어떻게 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B가 0이면 A는 1이 되겠지?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 나는 좋게 안 보죠. 자, 다 했으면은 15분도 잠깐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0또는 6분의 나오잖아. 0이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데이비는 의미 아닌 실수라고 했지. 아니면 0이 아닌 실수가 아니 양의 실수랑 바꿨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치? AB가 양의 실수랑 바꿔줘야지. 생각해요. 아니야, 맞죠? 이렇게 됐어. 0이 아닌 얘기는 아닐 수 있죠, 그쵸? 2개가 3개 더하기 2가 2가 되는 거죠. 3개 더하기 6, 3개 더하기 6가 이거는 뭐야, 그쵸? 3개 더하기 6가 이어서 이것도 3곱하기가 3이 더하기 11이다. 그래서 바로 빼주면 B가 1이 되니까 값이 2분의 3이 되는 거지. 지금 2분의 1이 되고 A 값이 되는 거죠.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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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지. 계산하지 않았다. 이 6번 맞죠? 그러면 이거는 3, 2, 마이너스 7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계산, 그치?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답 나왔지? 자, 다음 거 보도록 합시다. 계산 답이 나올 거예요. 자, 14번 했고, 다음 15번도 잠깐 보자. 자, 15번 보고, 16번은 뭐지? 16번. 자, 15번 봅시다. 연속 확률변수 x를 갖는 범위가 2부터 6까지고, 이상한 변수, 연속 확률변수? 2, 3, 5, 6 이라고 했을 때 x의 확률일도 함수 fx와 확률수의 함수 p, y는 다음 조건 만족한다는 안수가 됩니다. fx는 1차 함수다. ft는 p, yt 2, 3, 5, 6을 대입하고 똑같다. 다음 fe는 p, y2랑 똑같고 그 값이 8분의 1이다. 우리 조금 생각해보면 연속 확률변수랑 이상 확률변수가 특이하게 같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연속 확률변수면 저의 x에 관한 이상 확률별도 함수 fx는 그래프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대충 2부터 6까지 받는 범위 2부터 6까지로 했으면 대충 이렇게 1차 함수가 돼서 여기가 2가 되고 2부터 6까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fx가 된 거죠. 즉 x의 확률일도 함수 fx가 된다는 소리가 된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이 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상 확률변수니까 그래프 그려주는 게 아니라 표로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로 작성되는데 그 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그 표는 자 이렇게 되겠다. 잠깐만, 이거 좀 크게 그릴게. 자, 만약에 이렇게 돼서 여기가 6까지 있어. 이렇게 6까지가 있는데 얘는 연속 확률 변수 이제 fx가 되는 거야. x를 보고.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상 확률 변수 돼서 2, 3, 5, 6만 받는다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프로 작성하는데 그냥 써 6개가 표시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 자, F2랑 Y가 2일 때 값이 있어. 그리고 이 Y는 이성분만 없던 여기 이 높이랑 이 높이가 서로 일치하게 되는 거죠. 다음 3을 대입하면 이 정도 될 텐데 그 3을 대입하면 얘가 이 정도 된다는 소리야. 5를 대입하면 이 정도, 6을 대입하면 이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5하고 6이 더한다면 2점. 이게 이제 바로 gx가 되는 거죠. y는 바로 이제 py. 이거는 py는 y를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렇게 표를 작성한 거야. 2는 얼마, 3이면 얼마, 4이면 얼마, 5, 6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고, 왜냐하면 2, 3, 5, 6 전부 다 대입하는 값이 똑같아. F랑 Y가 이들 값이 똑같다는 소리는 높이가 서로 똑같다는 거야. 이 2, 3, 5, 6면 쓰니까 연결이 안 되죠, 그쵸? 자, 그리고 F2랑 Y2는 둘 다 8분의 1이 나왔다는 소리는 이 값이 결국은 8분의 1이 나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8분의 1이 나왔다. 2,8분의 1을 지난다고 어떻게 되겠냐.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천천히 보자. 1차함수다. 1차함수라고 했으니까 1차함수를 우리가 표시하는 걸 어떻게 표시하죠? 이건 AX 더하기 B꼴로 표시할 수가 있겠다. 자, 2를 대입하면 8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실은 뭐냐면 2A 더하기 B가 8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우리는 다 구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AB 값을 다 구해야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또 뭐 생각해봐야 되냐면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대입했을 때 다 더해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말은 우리 여기는 선이 있지는 않지만 가상의 선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점들 있지. 이런 점들의 y값들 말이야. 이런 점들의 y값들을 다 합치면 항상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즉 우리가 두 번째 식은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지. 2를 대입하면 2a 더하기 b 그 값이 바로 6인가 된다는 사실이야. 이거 2a 더하기 b가 되죠. 괜찮습니까? 얘는 3a 더하기 b가 되고 얘는 5a 더하기 b가 되고 얘는 6a 더하기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이 값을 다 합치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식을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저것을 다 합친 값 2a 더하기 3a 더하기 5a 더하기 6은 11, 14, 16, 16a 16a 더하기 4b 이 값 또한 1이 된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 이용해서 이거 ab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ab 값을 구하고 2, 8, y 이거의 값을 구하고 했으니까 얘는 금방 알죠? 8, 2, y 더하기 1 값을 구하시면 이제 된다. 얘들아 ab만 구할 수 있으면 즉 이것을 표를 작성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 표는 어떻게 작성돼? 자 이렇게 해서 x 2, 3, 5, 6이 되고 p, y는 y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결국은 완전이지 y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여기서 a와 b 값 구해주면 여기 확률 또한 다 체크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그것의 2y 값을 구할 수가 있고 8, 2y 더하기 1 값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은 현재 이런 상황이자. 자 이거 한번 마비 한번 해봅시다. 혹시 잘 모르는 학생은 예시 알려줄게요. 즉 위에는 x는 연속 확률 변수고 밑에는 이상 확률 변수라서 끊어진 함수가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근데 특이하게 이상 확률을 다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다 똑같다는 의미.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1, 8분의 1을 집어서 2a 더하기 8, b는 8분의 1 나온 거 지금 처음에 구해봤을 거지. 다음에 이 말을 보냐면 얘는 1차함수 얘 또한 2, 3, 5만 보면 2, 3, 5는 근데 2일 때 3일 때 5일 근데 뭐가 되겠지. 여기서 f 값하고 여기서 f 같이 여기 2를 대입 값이 똑같아. 여기서 3을 대입 값하고 여기 3을 대입 값이 똑같으니까 점은 위에 점이 된다. 어디야? 우리가 생각해보기를 여기 2를 대입했을 때는 5a 더하기 되고 3을 대입했을 때는 3a 더하기 되고 5a 더하기 b, 6a 더하기 b 뭐가 되고 이걸 다 더하면은 이상원리변 제 특성상 이거 다 더하면 나중에 되니까 값이 1 되는 거죠. 다 더한 게 16a 더하기 4가 1 되는 거죠.
16번도 잠깐 보고 있도록 합시다. A 제일까요? A부터 보였어. A가 16을 나왔어? 근데 영상 안 나왔지? 근데 영상 나왔어? 잘 돼? 오늘 금방 할수 있을까? 이건 하늘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는 16분의 3이 되는 거? 이거지. 그냥 16분의 1을 이렇게 16분의 3이 맞지? 그럼 이거는 16분의 1이고 이거는 또 이거 보는 다음에 이거 해주시면 돼요. 이거 나왔어? 알겠습니다. 자, 넘겨서 다음 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16번.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네요. 전체 해야 진행은 어떨까요? A 뭐 나왔어? A 뭐 나왔어? B 용 같아요? 실제로 나왔지? 저희는 우리는 다 평값이 2y가 되겠지. 2y 결국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 부자식 값은 4y 정도니까 이번 값에 여러 개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보자. 16번 보니까 두 연습번이면서 x하고 y 범위는 -1부터 2까지 x하고 y 확률일정수는 각각 fx랑 gx로 간다. fx는 절대값 x가 b가 되고 py p-1부터 x가 0까지가 5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첫 번째 저 한번 봅시다. -1부터 2까지 확인이네요. 저 fx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 저 fx 같은 경우는 뭐냐면 -1부터 2까지만 그리게 되는데 사실 이거 길 줄 알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V자로 꺾어서 보는 그런 그래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쵸? V자. 그리고 나서 B만큼 위로 올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V자로 꺾인 이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fx가 된 거, y는 fx. 절대값 x 그래프 다들 될 줄 아니까. 자, 다음 우리가 이 사실들을 지금부터 이용할 건데 -1부터 0까지라는 저 단어. 그래? 그럼 얘가 5대 2네.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또 그려보니까 이 값이 얘도 5대 2죠? 그쵸? 근데 좀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얘가 5대 2인데 이게 어떻게 5대 1이 되죠? -1부터 0까지가 5분의 2다. 그러면 0부터 1까지도 5분의 2잖아. 근데 여기 어떻게 5분의 1이 돼?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돼. 말이 되나요? 어쨌든 vx 절대값 x는 이렇게 v자 표시로 꺾이는 그래프라는 사실 알고 b만큼 올렸으니까 위로 b만큼 올리고 일단 해볼까? 이상한데? 뭐 잘못 나온 것 같은데? -1부터 2까지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 값이 k를 만족시킨다. 항상 k를 만족시킨다. 이때 다음 값을 구하시고 여기 걸려가지고 막 그런데 자 우리 저기 한번 보자. 그러면 gx에 대해서 볼 건데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이제 항상 그 값의 합이 이제 k라는 상수를 만족시킨대. 그럼 우리는 gx를 쓰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바로 -fx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리고 나서 이게 항상 k를 만족시키는 함수입니다. 이게
머리에 걸려서 좀 저긴데 5분의 2, 5분의 2. 근데 뭐 잘못한 거지?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B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면 이게 밑으로 가야 될 텐데 근데 그러면 확률밀도 함수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확률밀도 함수는 모두 다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되면 양수지. 근데 이거 음수가 되면 확률밀도 함수가 될 수 없죠? 문제에서 못 나오는데, 그치? 이럴 수는 없는데, 그쵸? 뭐가 잘못했을까요?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더 크죠? 그 오른쪽이. 왜냐면 그 밑에 빼내기도 1이 될 테니까. 일단 패스할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치? 이거 선생님 원고를 좀 살펴볼게. 자, 이거 잠깐 보류하고 다음 원고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0번부터 보자. 자, 10번 잠깐 봅시다. 연속 확률변수 x가 갖는 범위가 0부터 8인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 함수 x는 다음 조건 만족시킵니다. 0부터 8까지 확률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a 값을 구하시오. 다음에 확률을 구하시오. 자, 보자. 0부터 8까지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밀도 함수를 그리시오. 영의한 상수 a에 대해서 x가 0부터 1일 때 fx는 a x-1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된다. 자, 우리가 결국은 어쨌든 간에 절대값이 저렇게 나오긴 했지만 저 그래프가 기본적으로는 직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 1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얼마지? 근데 0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0 대입하면 0.7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한 것 또한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2를 대입해도 0이 된다. 그리고 나서 x-1제곱이라는 것을 위로 직선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을 대입하면 얼마지? 1을 대입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가 되니까 사실 2점 지나면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가 나왔으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저 확률밀도 함수의 특성상 저 a 값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위로 보여줘야 돼. 왜냐면 1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이 결국 뭐가 됐다는 소리야? a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근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니까 이거 밑에 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럼 확률밀도 함수가 되지 않아요. 그 확률이 음수값이 나타나는 소리가 되니까 그렇지? 따라서 a 값은 적어도 음수라는 사실을 알고 위로 뼈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요? 이 값이 결국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리고 2부터 4까지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 4-x의 2분의 1배가 된다고 했었어. 그 말에 대해서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2부터 4까지는 한번 그려볼게. 사실 여기 2분의 1이 나왔건 말든 간에 저 fx 또한 그 2부터 4까지에서 직선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또한 한번 그려보자. 2부터 4까지. 자, 여기도 2를 대입하면 어때? FE는 2분의 F라고 했었는데 FE가 어쨌든 0이니까 괜찮죠? 그럼 뭐 정도 대입해볼까? 3, 그치? 3 정도 대입하게 된다면 4 대입해도 어차피 F4나 F0 값은 똑같이 0이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치? 3을 대입해보시면 되겠네요. F3은 결국 뭡니까? 2분의 1 F1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근데 F1은 예정을 해주시 그것의 절반만큼 다른 확률가 될 것이다 라고 되겠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가 될 것이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그래프가 될 거야. 자, 다음 4부터 8까지. 4부터 8까지는 4부터 8까지는 여기가 되게 될 텐데 4부터 8까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2대1 8-x가 될 것이다 라는 문장. 일단 0부터 4까지 이렇게 그려줬는데 우리 사실 이거 보니까 어때? 결국 fx, 4-x 같은 경우는 결국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면 4부터 8까지는 이것의 다시 절반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 말이 뭐냐면 그리고 j 절반 하나만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f 6에 대해서 한번 볼까? 6 대입하면 얼마야? 6 대입하면
FU 값은 F2의 2분의 1이죠. 근데 F2가 0이니까 여기 원점을 전자 쓰면 되는 거예요. 뭐좀 궁금하지? 뭐좀 궁금한 되겠지? 이 값을 한번 대입해보자. F5 값은 뭐 될까? F5 값은 2분의 1, F3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F3은 6이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3분의 1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됐을까? 오늘 대입 실제로 하나씩 대입해보자 라시면 돼. 얘를 대입 구하고 싶으면 여기는 7을 대입해야겠다. 7을 대입하면 F7 값은 뭐지? 그 봤더니 F7은 2분의 1, F1 값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F1 값이 A니까 여기는 뭐 특이하게 여기는 F1의 2분의다 7 대입하면 F7은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조금 더 되는데 이렇게 그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실제로 7을 대입하면 2분의 F, 5를 대입하면 2분의 F3이 되는 게 맞을 테니까. 자, 이게 3점. 자, 따라서 이제 유널비 다 합친 게 1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유널비는 뭐예요? 2a 마이너스 a죠, 그렇죠? 내비가. 다음 이것의 넓이는 얼마죠?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가 될 것이고 이 넓이 또한 마이너스 3분의 1 이 넓이는 마이너스 2분의 1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군요. 그죠? 따라서 요거 다 더한 게 1이라는 사실에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9a 값이 되고 값이 1이라는 사실에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4라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너희들이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면 여기 a 값도 알았으니까 1부터 5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넓이 또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분위기를 마저 할게요. 이거 마무리하세요.